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제품 강의 시간입니다. 바람만 스쳐도 아픈 질병이 있습니다. 바로 통풍인데요. 이 무시무시한 질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실 전문 강사 김효은이 강사님을 큰 박수와 함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통풍 강의를 맡은 김효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자리가 처음이라 너무 떨리는데요. 갑자기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네. 일단은 통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통풍은 진짜 바람만 스쳐도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그런 질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풍은 혈액 속 요산이 증가해서 연골이나 힘줄 등 관절 주위에 결정 형태로 쌓여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심한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네, 통풍의 원인으로 요산이 있는데요. 요산은 우리 몸의 세포의 수명이 다해서 핵산이 떨어진 뒤에 그 핵산이 구성 성분인 퓨린이라는 물질이 간에서 대사되면서 생기는 최종 산물로 요산의 과잉 생성되거나 배설이 감소되었을 때 요산 수치가 상승됩니다. 네, 요산 수치가 상승되는 원인으로는 유전적인 요인이 있고 푸린이 많이 들어간 함량의 식품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고과당 시럽이 들어간 음료수, 그 다음에 알코올이 많이 들어간 식품, 특히 맥주를 포함한 곡주나 독주가 많은 술, 그리고 림프종이나 혈액암, 그 다음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대사질환이 있으신 분과 결핵약이나 이뇨제, 아스피린 등 약제를 드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요산 수치가 상승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요산의 결정체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요산은 바늘처럼 뾰족뾰족한 이렇게 것들이 혈액에 돌아다니는데요. 이렇게 혈액에 돌아다니는 이것들이 관절에 차츰차츰 쌓이게 되어가지고 이렇게 쌓이게 되면 그 주위가 부풀어 오르고 나중에 시일이 지났을 때는 이렇게 염증 같은 게 생기면서 마지막에는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네, 요산 수치가 높은 통풍 유형군으로는 술을 많이 드시는 중년 남성이라고 적혀 있지만 요새는 술을 대체적으로 많이 드시기 때문에 그 위험군에 노출되어 있으시다고 보면 되고요. 통풍이 있는 가족을 둔 분이나 폐경기 여성 그리고 비만 등 대사질환 환자들이 많이 이렇게 요산 수치가 높은 위험군에 노출되어 있고 회식이 많거나 고단백질 그리고 과식을 하시는 분, 운동을 하지 않으신 분들도 여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풍의 주요 증상과 특징으로는 요산 수치의 상승과 10년 정도 지난 뒤 증상이 발병하게 되는데요. 이 통풍 같은 경우에는 다른 관절염보다는 관절 부위 통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발가락을 자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되게 고통이 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처음 생길 때는 엄지발가락 관절에서 나타나고 피부가 붉게 변합니다. 통증은 대부분 늦은 밤이나 새벽, 아침에 발병하는 경우가 많고요. 통풍을 진단받고 10년 정도 지났을 때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기바퀴에 물사마귀 같은 요산염 덩어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통풍 진단을 받고 20년 정도가 됐을 때는 환자의 25% 정도가 손가락, 손, 발가락, 발목, 무릎에 울퉁불퉁한 결정이 생겨가지고 관절이 뻣뻣해지는 통증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통풍의 진행 과정을 보시면 4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서 1단계에서는 이렇게 혈액 검사를 해서 요산 농도가 7.0mg 이상이거나 이때는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지속되면서 10년, 20년이 계속 지속되다가 이때는 생활 습관을 조금 바꿔주면 이제 치료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넘어가게 되면 이제 2단계에서는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엄지발가락 등 팔꿈치 등에 관절이 붓고 아파서 걷지를 못할 정도가 되고 근데 이 현상이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이렇게 통증이 된 후에 완화가 됩니다. 이때 이제 치료 방법으로는 약물을 투약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럼 많이 호전된다고 합니다. 3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게 이제 통증 발작과 이렇게 발작 사이에 이제 기간이 없어가지고 약물로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렇게 코리친이라는 이렇게 이렇게 약물을 투여해서 발작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4번 이렇게 이때는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거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생활 개선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4번째로 만성 결정성 통풍이 되었을 때는 여러 관절에 잦은 통풍이 이제 발작이 일어나는데 막 통풍도 막 돌아다닌다고 하거든요. 관절. 그래서 관절 부위마다 되게 아픈 통증을 느낍니다. 그리고 여러 곳에 통풍 결적 덩어리가 생기고 나중에는 합병증으로 그다음에 심장병이나 만성 콩팥 병, 그 다음에 요로 결석 등이 생기고 이때는 약물 치료를 해서 그 요산 배설 촉진제를 사용해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렇게 그림에서 보시듯이 제일 발가락에 많이 일어나거든요. 발가락이 저렇게 구부러지거나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요새 생활 패턴을 보면 통풍이 걸릴 확률이 되게 높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통풍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요산을 많이 만들고 배출을 막는 맥주나 막걸리 같은 것을 조금 피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성인병을 일으키는 기름진 음식을 섭취를 줄이시는 게 좋고 그리고 동물성 내장으로 만든 음식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단백질 식사를 피하고 과식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부족한 단백질은 붉은 육류보다는 달걀이랑 유제품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탄산음료와 가당이 많은 음료수를 줄이는 게 좋고요. 근데 여기 평소에 되게 많이 드시는 이런 음식들이기 때문에 좀 줄이기는 쉽지 않으시겠지만 조금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선한 야채를 자주 먹는 것, 그리고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는 것, 그리고 비만이 심할 때는 이렇게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근데 내가 비만인데 갑자기 다이어트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요산 수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도 굶거나 그런 것보다는 천천히 이렇게 꾸준하게 하시는 다이어트가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병을 관리하시는 게 좋고요. 혹시나 심혈관 질병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아스피린을 이렇게 복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요산을 배설을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가서 이렇게 혈액 검사를 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게 통풍 설명은 여기까지요. 통풍은 어차피 1년, 2년에 일어나는 병은 아니고 생활 습관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게 10년, 20년 쌓였을 때 일어나는 병인데 제가 통풍을 선택한 이유는 저희 남편이 통풍이었어요. 제가 지금 한 10년 넘게 이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초기에 맨날 발이 아프다는 거예요. 계속 발이 아프대. 그리고 이렇게 2단계, 3단계 그 부분처럼 계속 빨갛게 부어오르고 한 10일 정도 하다가 또 괜찮아지고 그게 좀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서 너무 아플 때는
바늘로 진짜 찌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그 부분만 자르고 싶대. 이렇게 자르고 싶다는 그런 걷지를 잘 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계속 술을 많이 마셔서 그렇다, 스트레스를 많이 뭐 받아서 계속 그런 말을 많이 했었고, 제가 유산화 지금 한 지 3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제가 유산화를 하고 저는 다이어트 디톡스로 시작을 했지만 저희 남편도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몇 가지 제품을 먹었어요. 근데 이 지금 통풍 때문에 먹은 건 아니고 건강 때문에 먹었는데 지금 3년 정도 지났는데 한 푼도 발 아프다는 소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몇 가지 안 먹었는데 이게 통풍에 되게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몇 가지 제품들이 지금 꾸준히 계속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유산화 제품이 통풍에도 되게 탁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먹었던 제품들이 뭐냐면 제가 몇 가지를 선택을 해봤는데 네 이겁니다. 헬스팩 정말 사랑하거든요. 헬스팩을. 그러니까 종합 비타민이고 저희 유산화 제품 중에 기초 영양으로 되게 많이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먹는 제품인데 여기서 보면 23가지 미네랄과 비타민이 들어있고 구성분으로 7가지 식물 성분이 들어있고요. 이것을 둘째치고 그러니까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 술자리도 작고 여러 가지 면에서 약간 식습관이 되게 밸런스가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만큼 술을 먹고 이것저것 다 하는데도 기본적인 이제 영양을 채워주다 보니까 그게 밸런스가 맞아지면서 그 염증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배설되거나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면역력이 되게 높아졌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 아이는 없으면 어디서 구해라도 와라 할 정도로 자동이체가 돌아가기 전에 꼭 먹는, 아침, 저녁으로 꼭 먹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바이오메가, 혈중 지질, 혈액 개선을 도와주는 바이오메가랑, 그리고 후라바누 C300인데요. 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저희 것 같은, 제가 처음에 유산화를 시작했을 때 후라바누 C300을 되게 많이 먹었어요. 모든 염증을 다 잡아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염이 많았고 저희 남편도 이거를 같이 먹었거든요. 염증을 잡아준다 해서. 그래서 이게 되게 효과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뼈 관절에 좋은 글루코사민이랑 마그네칼리를 먹었고요. 글루코사민을 먹게 된 계기는 저희 남편이 이게 손에 이게 관절염 같은 거 약간 터널 증후군을 하죠. 그게 있어가지고 먹게 되었는데 거기에도 효과가 있었지만 통풍에도 되게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그러니까 보통의 그 관절 글루코사민 같은 경우에는 연골 재생이나 이런 게 되지 않고 그냥 도움만 주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기술이 조금 남다르기 때문에 다른 그 제품들과 그래서 연골 재생이 된다 할 정도로 되게 탁월한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드셔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이 최애하는 정말 사랑하는 제품 아침에 일어나 무조건 이걸 먹습니다. 유산균을 먹고 얘가 없으면 얘도 내놔라. 왜 이거는 시키지 않았느냐. 나는 이걸 꼭 먹고 싶다. 3년째 제가 아침에 저는 밥에서 해방됐거든요. 아침 식사에서 해방됐거든요. 왜냐면 아침을 정말 잘 챙겨줬어요. 근데 얘를 먹고 헬스팩을 먹고 다른 건 안 먹어도 무조건 이건 먹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솔직히 채소나 뭐 이런 거를 과일이나 즐기는 스타일이 그냥 원래 소식하는 사람이거든요. 조금만 먹으면 배가 부르대. 뭘 많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채를 많이 먹지도 않아. 근데 요거를 아침에 저녁에도 잘 먹지도 않고 아침에는 꼭 먹거든요. 꼭. 그래서 얘가 정말 탁월하다는 생각이 많이 배변 활동이 정말 원활하고 그리고 부성분 이뇰린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소화도 되게 잘 되나 보더라고요. 소화를 잘 못 시키는 그런 사람인데 되게 잘 시키고 식이섬유가 되게 화이브지 플러스가 정말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몇 가지의 제품을 먹고 통증이 지금은 통풍이 되게 많이 완화돼가지고 지금 3년 정도 제가 유산화하고 계속 먹었는데 지금 아프다는 소리를 안 해요. 그래서 아프다고 물어보면 괜찮대요.
그리고 이게 통풍이 되게 웃긴 게 처음에 발에 있다가 이게 시일이 지나면 관절로 막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어깨가 갑자기 아프다고 하거나 갑자기 관절마다 다 아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걸을 수 없다고. 전 이해를 못했었거든 그때. 근데 지금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못 걸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산화 제품을 되게 많이 도움을 받았고, 그리고 만성질환, 보통 모든 게 만성질환에서 오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유산화 리셋 클리닉 제품, 네, 클렌징 제품이라고 제가 이것을 이제 먹고 유산화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많이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꼭 이것을 한번 해보시면 왜 좋은지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체험해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